안녕하십니까, 단태입니다. 리플 민코인 해킹 사태. 오늘은 재단이 하는 일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서적 하나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기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책이고요. 아직도 아토피 피부염을 못 고치는 사람은 이 책을 안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지 않은 피부과 의사는 아토피 완치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기의 과학적 비밀은 한 세기 이상의 의문이 풀리지 않았던 문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 화면 우측에 있는 두 개의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토피 원인균이 피부 밖으로 뛰쳐나온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은 그 원인균들이 다시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고 3일 동안에 말라서 죽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아토피는 자기 몸에서 균을 끄집어내서 눈으로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게 101년 된 아토피의 과학적 비밀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00년 이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죠. 인간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갇혀 있어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과연 인간은 에너지를 창조하는 존재로 진화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세계의 과학적 비밀에서 뉴턴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인슈타인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면 누군가는 틀렸겠죠. 이 저자가 틀렸을까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배운 기초 물리학이 틀린 걸까요? 이제 저자는 책으로서 기초 물리학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리학계가 이 저자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걸 입증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에너지를 창조하는 존재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로 세계의 과학적 비밀을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단 동향입니다. 오늘 재단 동향에서 시간을 좀 많이 허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후에 재단은 다시 2220억의 코인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보유 현황은 294억 82억 8천만 개가 됐습니다. 보유율은 70.08%입니다. 재단이 이렇게 사들이는 건 뭐냐면 코인스토어에서 3월 22일 날 거래 정지를 당하고 5월 6일까지 45일간의 거래를 할 수 없었던 코인스토어 고객들에 대한 일종의 그 가격 보상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런 가격 보상을 안 해주느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래를 통제할 수 없었던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를 통해서 다 팔아버리고 나간 사람도 있고 이미, 그리고 오히려 해커로 인해서 더 저렴한 가격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스토어의 고객은 3월 21일 날 부품 꿈을 안고 갠슬러 LCC 코인을 샀다가 3월 22일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그 거래 정지를 당하고 또 3일 더 있다가 3월 25일 날 상장 폐지까지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이 될 때까지 45일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재단이 하는 일은 그 코인스토어의 고객들이 세닉패를 할 때 이걸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7조 8천억 개를 사들였고 또 오늘 오전까지 2220억 개를 사들였습니다. 재단은 이거 이외에도 또
그 생태계 구성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킹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고객이 해킹이 별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아서서 여기에 투자할 가능성과 새로운 고객이 들어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기에 투자를 할 가능성과 어느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기존의 고객에서 이탈할 사람들은 이탈하게끔 둬야 되는데 코인스토어의 고객은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한 상태였고요. 코인스토어 고객이 아닌 솔로제닉에서 거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재단이 해커 물량을 사지 마라 라고만 얘기했을 뿐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팔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커가 해킹한 것이 무서워서 무섭게 집어던지고 나간 사람들이 태반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재단이 어떻게 보상을 해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재단이 해야 될 일은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새수를 새푸대에 담아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해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이게 스캠이 아니냐, 러그풀이 아니냐 그렇게 따졌던 사람들과 또 해킹하자마자 모두 집어던진 사람들이 다시 변심해서 올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하지만 이걸 극복해내고 하나하나 올라간다면 재단은 또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거래소에 또 상장을 해 나갈 것이고요. 상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거래소와 그 심사 과정에서 재단 사람들이 접촉을 통해서 이게 스캠이 아니고 러그풀이 아니고 정상적인 코인이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다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생태계가 구성이 돼야 건전하게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아주 초입의 단계에 있습니다. 새수를 새푸대에 담아야 되는 그 과정이 해커 때문에 너무 빨리 와서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죠. 어제 오늘 한 3일간 재단이 한 행동을 보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보입니다. 그것이 제가 느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고래 동향입니다. 어제 1조 개 이상 가진 고래들은 전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번 거래가 6천만 개의 SEC 코인을 팔았습니다. 6천만 개의 SEC 코인에 현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30만 6천 원어치였습니다. 이 이외에는 페닉셀이 오던 뭐가 오던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커 동향입니다. 해커는 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오더를 넣어놓은 것도 팔자고 넣어놓은 것도 그대로 두고 있고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 현황은 1조 6,679억 개입니다. 이제 끝이 거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 동향입니다. 랭킹은 그대로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줄어서 1조 9,337억 개를 유지했습니다. 그 바로 전날 5조 7조 원 개가 거래되던 거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로 줄었죠. 페닉셀이 왔을 때에 그걸 적극적으로 인수한 재단도 잘했지만 그 3월 16일자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16일자의 SEC 코인의 가격은 소수점 이하 0.7개의 6,000대에서 9,000대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이하로는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좀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지금 현재 가격이 6,000대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6일에 8,000대, 9,000대까지 올라간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저녁 시간대에도 이 6,00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좀 더 구매를 더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은 지금 재단이 방어를 하고 있는 가격이고, 이 정도 가격이라면 나중에 올라가서 뭐 단타로 하는 걸 하던 중기 투자를 하던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장 동향을 통해서 어떤 방향이 쓰는지, 또 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셔서 투자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월 8일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의 그래프는 12시간짜리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2시간짜리 그래프를 보면 3월 21일 해킹 사태 때 떨어졌던 때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의 그래프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떨어져서 어디서부터 회복됐는지가 이렇게 그래프에 눈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3월 21일 날 해킹당해서 3월 말경에 최하 바닥까지 갔다가 4월 8일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회복해서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4월 지나서 5월 6일 날 패닉셀을 맞고 5월 8일 돼서 조금 올라갔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프는 약간 상승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걸 해석할 때 재단이 개입을 해서 가격을 방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코인스토어의 그래프인데요. 이건 15분짜리 그래프로 봐야 조금 흐름을 알 수가 있고, 아직 1시간짜리나 4시간짜리는 흐름을 보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5분짜리로 추세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추세를 보면 패닉셀은 끝났고 살짝이 우상향을 하기 시작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서부터 아주 천천히 안정권에 접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5월 8일 판매 현황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밖에 나갔더니 아카시아 향기가 아주 진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벚꽃이 필 때 비가 안 와서 벚꽃도 충분히 즐겼을 테시고, 아카시아 꽃이 필 때 비가 많이 와서 아카시아에서 향기가 진하게 배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꽃을 즐기기에는 좋은 2024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해커 물량은 전혀 변동이 없고요. 해커 주문 현황은 소수점 이하 0 6개에 15, 우리가 0을 빼고 15,000자리에 지금 3,000억 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 주문 현황은 그대로고, 지금 현재 가격은 소수점 이하 0 7개에 628 정도에 걸려 있습니다. 628 정도에 걸려 있는데, 이 가격이 재단이 보호하는 가격이라 그러면은 아마 올 저녁까지도 이 가격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이 가격에 제가 단타 아니면 스윙 이런 정도의 물량을 좀 인수해 볼 생각입니다. 이 내용은 2024년 2월 1일 날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크리스 라슨 리플 공동 창업자 겸 회장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 약 1,500억 원 상당의 XRP 코인을 해킹당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쭉 내용을 보다 보면 해킹 소식 이후 XRP 가격은 2%가량 하락하였지만 빠르게 반등하여 1시간 만에 0.5달러대를 회복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해킹 사건이 일어나면 한 번씩 휘청거리게 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겐슬러 SEC 코인도 해킹 사태로 인해서 신뢰를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더 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겐슬러 SEC 재단 측에서 이게 해커가 비밀번호를 탈취했다, 그래서 몇 개를 잃어버렸다라고 솔직하게 공개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라슨 회장처럼 경찰에 맡겨놓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이걸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해킹 물량이 라슨 회장이 금액적으로 하나 1,500억 원이지만 숫자로는 2억 1,300만 개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달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가격이 형성돼서 교환 가격이 형성돼서 비싸게 가격이 형성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똑같은 가격이라 그러면 겐슬러 SEC 코인 재단에서 해킹당한 거는 100억 1천억 100조 1천억 개였습니다. 아니죠. 헷갈린데 100조 100만 개였습니다. 2억 개하고 100조 개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지 않습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겐슬러 SEC 재단이 이 프로젝트를 그만하겠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큰 해킹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단지 이게 코인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금액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킹당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멈출 수 있었던 것이지, 이게 몇백 원이 올라갔다가 거기서 저렇게 많은 숫자가 해킹당했으면 이 프로젝트는 애초에 복구할 생각을 엄두도 못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큰 해킹 사건을 지금 한 달 보름, 약 한 45일 만에 점차 회복해 가고 있는 거로 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겐슬러 SEC 재단이 보여준 그 가격 방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재단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도박이 아니고 이젠 투자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가격은 2024년 3월 16일에 가격 변동폭에 포함돼 딱 들어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이제부터 다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코인의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팔고 나가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101년 된 아토피 피부염을 끝낼 때입니다. 주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이 책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과학적 비밀이란 이 책은 아토피 피부염의 과학적 완치를 약속합니다. 단순히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완치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읽고 철두철미하게 본인에게 맞는 스케줄을 짜서 지켰을 경우에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치 방법이 나왔다고 해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아토피라고 하는 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죽일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완치는 약속하는데 치료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십시오.